민주주의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혜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는 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시민의 활동, 참여. 오늘은 주민참여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단국대 남재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재걸입니다. 지난 시간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민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북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 그냥 북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직접 듣고 해소해주기 위해 궁궐 밖에 내걸었던 신문고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신고하면 조선시대의 감찰기관인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문고는 때때로 윗사람이나 상관을 고발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북을 쳤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은 보통 윗사람이나 상관에 의해서 많이 있었을 텐데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임금의 행차 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호소한 격정도 있었는데요. 이때도 일단 곤장을 맞고 진술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하니 백성의 민의가 완벽하게 전달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억울하거나 분통한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대 신문고는 국민신문고라고 부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의 국민소통 창구인데요. 전 행정기관이나 14개 주요 공공기관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죠. 이뿐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있죠. 내가 겪은 억울한 일, 내가 바꾸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있다면 시위를 하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럴 경우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다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나 관련 제도를 안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이나 제도 아래 행정 시스템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 화가 나는 일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도 인터넷에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을 검색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겠죠. 우리나라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데요. 법령에 관한 해석이나 질의를 답변하는 경우는 14일 이내 제도, 절타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지름 인원은 7일 이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민원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다면 때로는 가슴이 더 답답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답답한 답변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기존 법령이나 제도 시스템의 한계로 시급히 처리할 수 없음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는 경우죠. 이제부터 제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가족 간에도 매일 서로 대화하고 집안일을 나누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듯이 지방정부와 주민 간에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만일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가 없다면 죽은 자치이겠죠. 민주주의에 바이 더 피플이 빠진 겁니다. 결국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신문고와 격쟁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감히 그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왕의 국가였고 반상이 엄연한 나라였죠. 하지만 현재는 모든 국민 그리고 주민에게 정치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기본에 참여가 필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에서 주민은 누구일까요? 주민과 국민은 같은 개념일까요? B,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국적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외국인은 분명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일까요? 네, 주민입니다. 물론 외국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바람 등 각종 주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에게 주어지는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인 주민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참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마도 대다수는 가장 먼저 투표를 떠올리실 겁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의 방법이죠.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여는 부족하겠죠. 선거가 주민 참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의 방법으로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야겠죠. 한 주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A씨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요즘 가게 앞에서 주정차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납니다. 처음에는 차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다가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손님들도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거든요.
이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공영 주차장이 일석이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마침 이 옆에 빈 공터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시청 민원과에 전화를 합니다. 이러저러하니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요. 7일 정도 지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A씨는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주차장법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시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랐죠. 그럼 A씨의 조례를 수정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뿐 아니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사실 대의제 하에서 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유물인 의안 제출권이 주민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수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치단체 인구수에 비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 청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에 의결을 해야 합니다. 영수시는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주민 청구 조례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시는 이번 참여를 통해서 주민 참여의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영수시가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민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 투표는 주민들에게 특정 정책에 대해 선호나 가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예를 들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면사무소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선호 투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이런 것들입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12건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없지만 주민은 지방선거로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주민소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주민소환은 대의제와 임기제로 인한 지방 공직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 다수의 주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소환 투표로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사람을 해직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중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제도이죠. 2007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14건의 주민 소환 청구가 있었는데요.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10건이고 이 중에서 2건은 실제 주민 소환이 이루어져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해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3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했지만 감사 행위나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2005년에 도입된 주민 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이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재무 행위에 대한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싶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는 주민청원권입니다. 주민청원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우리 지역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견고해져서 지역 발전을 이룬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는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지방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지역 대표를 뽑는 것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고 참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의 권리들을 알고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치와 참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담론을 나누는 것도 참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 간 소통과 담론은 우리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활자치의 모습입니다. 참여는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민 참여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저의 느낌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이 주민이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로 제시해 주신 이 영수 씨의 사례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불만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또 제도를 찾아보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행정 전문가가 나오신 김에 좀 팁을 얻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지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혹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희 아나운서님 문제 제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즘에 횡단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민원을 넣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도로의 횡단보도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 도로가 국도인지,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건지, 지방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지, 네. 시군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주체도 달라지겠죠. 그래요? 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뭐 국가, 광역, 기초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참 어렵잖아요. 네. 일단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청에 담당과에 전화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민원 게시판에 올려서 그런 불편한 면을 호소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민 참여 방법 중에 또 서명을 받는 등 어떤 시간이라든가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 참 바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주민 참여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 군, 구청과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네.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 바쁘고 본인의 가정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책 공모제를 자주 합니다. 네네.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네.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그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 같은 거는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흥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읍면 동단위에 읍면 동단위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그 읍면동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최근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발을 공모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뭐 추첨을 하든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하면 뭐 시군청에 가서 어떤 걸 건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역 사회단체 같은 데 관여해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주민 참여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뭐 우리가 부녀회다. 통상 부녀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참여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원이 헌법에 나온 기본법이라는 걸 오늘 좀 새삼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민원과 청원이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민원과 청원. 통상 청원이 민원보다 조금 더 공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청원은 청원법, 민원은 민원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서로 법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적 어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시민이라면 좀 더 편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지역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헛수고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올려서 같이 공분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대화와 담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도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론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민원이 또 다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한두 사람의 의견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게 되면 그런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동의할 수밖에 없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몰랐을 때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 사람이 제기했을 때 보다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너와 내가 함께 대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그런 지역사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지방자치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강압적인 민원인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주민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주민 참여의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건데 학술적으로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폭력적이고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은 주민 참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일, 4일 동안 계속 민원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7일이나 14일 내에 어떤 답변을 줄 겁니다. 그랬을 땐 또 다른 민원을 제시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절차상 본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어떤 분이 민원이 통과되지 않자 인분을 들고 가서 뿌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폭력 이런 것들은 민원에 주민 참여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행정 업무의 해결,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한다든지 네. 그러한 행위도 주민 참여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참여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 같은 주민은 주민 참여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주민 참여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김지휘 아나운서가 바쁘기 때문이겠죠. 네. 관심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관심도와 본인의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현대인은 전 세계 어디 가든 여유와 관심이 아주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런 주민 참여를 조사하려고 일본을 가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와 달리 봉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훨씬 더 발달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러 갔었어요. 오, 네. 그런데 주민 참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현직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본도 사실 바쁜 본인의 일상생활 때문에 어떤 참여라는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포기하거나 주민 참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주민 참여를 아주 거대하고 큰 것이라고 내가 아주 큰 주제를 지방 정부에 건의해야지 이것이 주민 참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조기 축구에 참여해서 축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시청, 군청, 구청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동네의 어려운 대화를 서로 나눈다든지 또는 우리가 또 조기 축구가 일요일 날 옆에 경로당 청소를 간다 해준다 이런 봉사활동한다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을 더욱 풍족하게 만드는 주민 참여의 일종이라고 전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이 지역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다, 참여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주민 참여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어느 날 제 박사과정 학생이 주민 참여를 조사하다가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네. 아주 특이한 곳을 봤대요. 한 100명 정도가 사는 50가구가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 숟가락 100개 있어야 되고 젓가락 100개 있어 밥그릇 10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은 안 먹고 이제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직접 가봤어요, 저도. 그 마을 기업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양파, 메주, 떡 같은 걸 만들어 팔고 그 수익금으로 같이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이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죠. 저녁을 같이 먹죠. 또 밥 먹고 집에 가지 않고 또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그 속에서는 제가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경쟁보다는 대화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는 걸 서로 간에 이런 것들 참 많이 봤었습니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주민 참여가 좀 활발해지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민 참여다 그러면 시청에 군청에 구청에 가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네. 또는 뭐 때때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것들 주위의 사소한 것들이나 사소한 부분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지역 정치인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에는 많은 지역사회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회단체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지역사회단체들도
시청, 군청, 구청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본인이 어떤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보는 거거든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그래서 본인이 보다 지역사회에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관심과 참여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참여 첫걸음,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모습입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